I think what I'd like to say is give me the doubts. Yes. Give me the doubts. Give me the timetables. Give me all the things that you think can, should, or will happen. Because all I need is that one little extra percent of inspiration. That's all I need. So give me your timetable. Give me your doubts. Give me your prognostications. And then watch what I do. Hell yeah. Let's go.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2주차 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Things are looking up. I feel a lot better than I did last week. Felt like an absolute asshole not being able to play in that first game. 먼저 경기 픽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마이너스 8.5 이런 것은 결국 핸디캡 점수입니다. 만약 레이더스 빌스에서 빌스가 마이너스 8.5의 라인이다 하는 것은 빌스가 더욱더 뛰어난 팀이라고 이 베가스에서는 판단을 하고 빌스에게 이 마이너스 8.5의 핸디캡을 주면서 그 상태 라인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픽입니다. 그리고 오버 언더의 경우에는 만약 기준점이 48이다 하면은 두 팀 도합 48점을 넘으면 오버, 두 팀 도합 48점이 넘지 못하면 언더. 즉 뭐 많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 경기라면 오버를 선택할 것이고, 또 점수 차이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언더를 선택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바로 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패커스와 팔콘스 첫 번째 경기인데요. 두 팀 모두 저번 주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뭐 상대팀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경기를 펼친 것은 맞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던 부분들을 이 두 팀이 충족을 시켜 주었는데요. 패커스의 경우에는 좋은 이 젊은 디펜스 탤런트를 통해서 상대 오펜스를 압도하는, 시카고 베어스의 오펜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팔콘스의 경우에는 이들의 엄청난 러싱 게임, 비잔 로빈슨의 활약,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이 패커스와 팔콘스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관점은 결국 두 명의 쿼터백들의 대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던 러브와 이 데스먼드 리더 모두 이 첫 풀시즌으로서 주전을 뛰는 것이 올해 첫 시즌이고, 과연 두 팀의 쿼터백들이 어떤 경기를 펼칠 것이냐. 일단 조던 러브와 이 데스먼드 리더, 이 두 선수 모두 비슷한 점은 두 쿼터백 모두 본인 스스로의 그러한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나 활약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올 시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쿼터백들을 둘러싼 오펜스 스킬 포지션 선수들의 엄청난 풍부함, 또는 그린베이 쪽에서는 좀 더 강력한 디펜스의 탤런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쿼터백들을 얼마나 팀 차원에서 이 뒷받침을 해주냐, 이러한 요소가 굉장히 돋보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경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패커스의 디펜스가 분명 팔콘스보다는 더욱더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매년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의 디펜스에서, 아니 팀 전체에서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것은 런 디펜스였어요. 그리고 애틀랜타 팔콘스는 리그 최고의 러싱 오펜스를 선보일 수 있는 팀이고요. 결국 저는 패커스가 패싱 게임적인 측면에서 애틀랜타 팔콘스에 대한 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 런 디펜스에서는 분명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보여왔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 어차피 애틀랜타 팔콘스는 이미 런 디펜스가 강한 팀을 상대할 때도 매 경기 뚫어내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러싱 디펜스 상으로서 막을 수 있는 팀이 거의 없어요. 애틀랜타 falcons를 상대할 때 알고도 못 막는 팀이죠. 너무나도 탤런트가 뛰어나고 뭐 스킴, 오펜시브 라인 너무나도 뛰어나니까 결국 패커스 입장에서는 런 게임을 조금씩 내주더라도 결국 이 골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피지컬한 싸움으로 끌고 가서 이 터치다운을 막아내고 어떻게 해서든 필드골로 유도를 해내고 또 썰드다운 뭐 명백한 패싱다운 상황에서 데스먼드 리더를 압박해서 뭐 인터셉션, 이 턴오버를 유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틀랜타 falcons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는 뭐 러싱 게임이 물론 이들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 팀의 중심은 러싱 오펜스가 되겠지만 저번 주 1주차에 이들에게 있어서 아쉬웠던 점은 리시버 활용이 분명히 좀 작년에 이어서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드레이크 런던, 뭐 카일 피치 분명히 뛰어난 리시버들을 가지고 있는 팔콘스이지만 이들이 오펜스의 중축이 되어서 활약을 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뭐 쿼터백이 잘못이었기 때문에 뭐 쿼터백 뭐 마커스 마리오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데스먼드 리더라는 쿼터백 좀 더 높은 패싱 업사이드를 가진 쿼터백이 왔기 때문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그린베이 패커스를 뚫기 위해서는 어쨌든 리시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의 뭐 승패를 예상하자면 패커스가 현재 라인이 마이너스 1.0으로 탑독인 상황인데요. 뭐 어느 팀이 이기든 다 납득이 가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라면은 이 경기는 뭐 배팅 같은 것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경기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린베이 패커스가 현재 뭐 런게임이면 런게임 그리고 뭐 패싱게임이면 패싱게임 좀 더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에런 존스라는 이 주전 런닝백이 만약 부상으로 뭐 경기에 빠지거나 뭐 영향을 끼친다면 조금은 아쉽겠지만 저번 경기에서 이 팀의 넘버원 리시버인 크리스찬 왓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카고 베어스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는 점, 그러한 점을 생각하자면 패커스에게 좀 더 엣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패커스 마이너스 1.0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더스 대 빌스인데요. 현재 빌스가 저번 주 이 뉴욕 제츠에게 이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8.5라는 어마어마한 라인으로 현재 탑독인 상황이에요. 반면 뭐 레이더스의 경우에는 지미 갈라폴로, 이 지미지가 레드존에서 또 한 번의 전매 특허 인터셉션을 범했음에도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었고요. 레이더스는 올 시즌 이들의 팀 컨셉이 뭔가 저번 주 경기를 좀 대변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미지는 공을 뭐 레드존에서 인터셉션을 만든 것은 분명히 실수이지만 어쨌든 공을 최대한 잘 운반해내는 역할만을 수행한 채 뭐 썰드다운이나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디반테 아담스의 활약이 한 번씩 또 간간히 나오고 그리고 경기를 어쨌든 최대한 타임 매니지먼트 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오펜스를 전진하는 것, 이게 바로 레이더스의 승리 공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상대팀이 왜 이러지 이 늪에 빠지게 된다면 아마 이 브론코스 전처럼 여러 번의 업셋을 또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조시 알렌이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부진으로 이 경기에 패했는데 뭐 디테일적인 부분이 결국 팀 차원에서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는 좋은 코칭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팀이라고 여겨졌던 팀이고 또 조시 알렌도 뭐 리스크 있지만 또 그만큼의 보상을 가져오는 타입의 선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진이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또 폭발적으로 한번 나올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레이더스를 상대로 압승을 거둔다, 뭐 두 자릿수 점수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뭐 빌스의 기폭제가 터진다, 이거를 현재 장담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레이더스가 분명 뭐 기대를 많이들 안 하는 팀이고 또 탤런트 상으로도 디펜스 탤런트 상으로도 분명히 떨어지는 팀인 것은 맞지만
8.5의 라인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레이더스 플러스 8.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디비전 라이벌이죠.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 그리고 신시내티 벵갈스와의 대결인데요. 벵갈스가 마이너스 3.5로 현재 탑독인 상황인데, 레이븐스는 승리를 거두었고 벵갈스는 패배를 했는데 왜 벵갈스가 탑이냐? 뭐 일단 레이븐스의 경우에 일단 주전 센터, 레프트 태클, 세이프티, 런닝백까지 결장이 확실시 됐어요. 부상자가 한 주 만에 너무 많아졌다는 뜻이죠. 결국 이 부상자의 차이로 벵갈스가 이 페이보릿인 상황인데요. 벵갈스도 물론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 경기력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좀 레이브스의 이 업셋을 꼽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레이브스는 부상자도 많고, 그리고 항상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팀을 좀 어려워했던 팀이에요.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벵갈스도 뭐 1주차에 완패를 당했고 슬로우 스타팅을 시작했고, 이 두 팀 중에 과연 어떤 팀이 이길까, 뭐 디비전 라이벌인 만큼 굉장히 예측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두 팀의 쿼터백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웃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신시내티 벵갈스는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전과 다르게 레이븐스의 디펜시브 라인의 뭐 탤런트가 브라운스급은 아니기 때문에 뭐 라인이 쉽게 뚫리지 않고, 그렇다면 이 벵갈스의 장기인 리시버들을 활용한 뭐 딥패싱 게임,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어떻게든 라마 잭슨이라는 선수가 이 레이븐스의 멱살을 잡고 오펜스를 끌고 나가서 결국 경기를 필드골 하나의 차이로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레이븐스가 경기에 지든 이기든 결국 이 경기는 디비전 라이벌, 굉장히 빡센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점수차가 필드골 하나의 차이라면 결국 레이븐스 플러스 3.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애틀 시옥스 그리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작년 시즌에 엄청난 두 팀 합쳐서 93점을 기록했던 슈트아웃 게임을 펼쳤었죠. 그리고 올 시즌도 이 두 팀이 만났는데요. 이 두 팀의 뭐 팀 컬러 그리고 컨셉을 생각한다면 올 시즌에도 어마어마한 득점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시애틀 시옥스의 D라인이 라이온스의 O라인을 못 이긴다, 그러면 라이온스는 또 한번 원하는 모든 오펜스를 펼칠 것이고, 라이온스의 세컨더리가 이 시옥스의 리시버들을 막지 못한다면 시옥스 또한 엄청난 오펜스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양쪽 모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기가 펼쳐지고, 그렇다면 결국 경기의 승부는 이 마지막에 볼 컨트롤에 이 볼을 가지게 된 팀이 이 타임 매니지먼트를 소진하면서 결국 필드골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타입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 현재 라인이 이 라이온스 마이너스 5.5 라인인데, 저는 터치다운 하나 차이가 아닌 필드골 하나 차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저는 시애틀 시옥스 플러스 5.5 커버승을 선택할 거고요. 이 경기가 현재 언더 오버 라인이 49점이에요. 작년에 93점을 기록했던 두 팀, 올해는 이 오버 언더가 49점, 저는 49점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충분히 걸만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인디애나 콜츠 그리고 휴스턴 텍산스와의 대결인데요. 이 디비전 라이벌 그리고 동기 이 루키 쿼터백들의 대결인데요. 앤서니 리차드슨 그리고 CJ 스트라우드, 이 두 팀이 같은 디비전에서 매년 이제 이 라이벌 구도를 그릴 이 두 루키가 과연 첫 맞대결을 펼치는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둘까,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겠죠. 일단 두 선수 모두 개막전에 흡족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어요. 앤서니 리차드슨의 경우엔 리그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고, 또 잠재력 있는 패싱 플레이들을 통해서 기대를 모았었고, CJ 스트라우드는 약점으로 꼽혔던 뭐 느린 디시전과 부족했던 엔티시페이션 패싱을 보란듯이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뭐 경기를 예측해보자면 양 팀의 오펜스 모두 현재 상황에서는 쿼터백들을 확실하게 도와준다 라기에는 좀 부족한 탤런트이고, 디펜스 또한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텍산스의 디펜스는 저번주 이 디미코 라이언스가 과감한 디펜스 플레이 콜링을 통해서 라마를 놀라게 만들기도 하였고,
앤서니 리차드슨의 상대로도 분명 당황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선수는 이 마이너스 플레이, 뭐 색을 당한다든지 뭐 인터셉션 뭐 그런 네거티브성 플레이들을 혼자서 플러스 플레이로 극복해낼 수 있는 타입의 선수예요. 과연 누가 앤서니 리차드슨을 과연 자신있게 태클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텍산스에서는 저는 좀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는 확실한 탤런트를 가진 선수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콜츠가 턴오버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서 결국 루키 쿼터백 맞대결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라인은 콜츠 마이너스 1.0, 콜츠가 탑독인데요. 저는 인디애나 콜츠의 마이너스 1.0 라인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이제 1시 경기 중에 대박 가장 큰 매치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작년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전의 리매치죠. 캔자스시티 칩스 대 잭슨빌 제규어스인데요. 칩스가 마이너스 3.5로 현재 탑독인 상황입니다. 칩스는 뭐 리시버가 빠져서 뭐 트래비스 켈시가 없어서 망신을 굉장히 당했던 상황이었는데요. 트래비스 켈시가 뭐 부상해서 경기에 연습에는 뭐 참가했다는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 경기에서는 온전하게 뭐 뛸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하지 모르는 상황이고, 결국 칩스의 리시버들이 다시 한번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상황은 분명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캐데리우스 토니는 아직도 이 정신을 못 차리고 SNS에서 이 개막전에 못다한 활약을 거기서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완 테일러 이 팀의 라이트 태클은 뭐 리그에서 이 센터로부터 너무 멀리 이 포지션을 잡지 말라고 뭐 경고까지 들었어요. 이러한 상태의 칩스를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못다한 복수를 하는 것은 분명 잭슨빌 제규어스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잭슨빌의 리시버 켈빈 리들리는 1주차에 화려한 복귀를 경험했고 칩스를 상대로도 분명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캔자스 시티에게는 개막전 패배로부터 열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흘의 시간을 통해서 앤디 리드 감독이 어떤 미친 전략들을 가지고 있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잭슨빌도 인디애나를 상대로 정신줄을 놓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잭슨빌의 이 복수는 아직 이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작년 와일드 카드에서 두 팀은 터치다운 하나의 격차로 승패가 결정되었죠. 캔자스 시티가 이겼죠. 그렇다면 작년 시즌의 터치다운의 하나의 격차가 올 시즌에는 필드골 하나의 격차로 충분히 좁혀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칩스가 경기를 승리할 수도 있고 뭐 제규어스가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경기 자체는 필드골 하나 정도의 실력 차이가 현재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잭슨빌 제규어스의 플러스 3.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카고 베어스 대 이 템파베이 벅스인데요. 벅스가 마이너스 2.5 현재 탑독인 상황입니다. 뭐 시카고 베어스의 경우에는 오펜스 부분이 뭐 전혀 나아지질 않고 있죠. 디펜스는 너무나도 탤런트 상으로 현재 부족하고 D라인 탤런트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 뭐 영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라인베커는 괜히 비싼 돈을 들였지만 사실 라인베커는 거의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현재 리그상에서 라인베커라는 포지션이 돋보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요. 결국 시카고 베어스는 디펜스에서도 분명히 아쉽고, 또 뭐 DJ 무어나 다른 리시버들을 영입하고 오펜시브 라인에 강화했던 오펜스조차도 큰 변화를 현재 보여주지 못했던 1주차였어요. 결국 저스틴 필즈라는 이 런닝백이 앞으로 이 시카고 베어스의 뭐 쿼터백으로 성장을 할지 저는 거의 못할 거라고 이제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템파베이 벅스의 디펜스는 만만치 않습니다. 저번주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도 뭐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과연 시카고 베어스의 오펜스가 잘 뚫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템파베이 벅스의 경우에는 1승을 거두었고 베이커 메이필드의 리더십이 생각보다 팀을 잘 장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이들의 뭐 화려한 뭐 리시빙 진을 통해서 마이크 에반스나 이런 주축들이 분명히 현재 팀에 있는 상황이고,
이들을 통해서 베이커 메이필드의 장기인 뭐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시카고 베어스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런 게임, 이 러싱 오펜스에 대한 문제가 템파베이의 경우에는 진짜 언제쯤 고쳐지는 건가? 뭐 쿼터백이 바뀌어도 안 고쳐지고 런닝백이 바뀌어도 안 고쳐지고 언제쯤 고쳐질까? 이걸 해결을 해야만 올 시즌 뭐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경기를 예측하자면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뭐 벅스가 충분히 이 경기를 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벅스는 좀 실망을 보여주는 팀이었고, 그리고 시카고 베어스의 경우에는 진짜 포기를 할 때쯤에 또 저스틴 필즈가 또 본인의 발로서 무언가를 항상 만드는 경기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시카고가 의외의 일격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베어스 플러스 2.5 9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LA 차저스 그리고 테네시 타이탄스와의 대결인데요. LA 차저스는 진짜 형편없는 디펜스를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죠. 이 브랜든 스테일리, 천재적인 감독이 말이죠. 또 저번주 이 LA 차저스의 디펜스에 버금가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이 테네시 타이탄스의 쿼터백 라이언 테너힐은 나이가 일단 35살, 뭐 시즌 전에도 걱정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이 경기력이 조금 노쇠화를 겪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경기는 저번주 타이탄스가 세인츠를 상대로 엄청 끈끈한 그런 뭐 경기력과 또 디펜스의 능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타이탄스의 디펜스는 올 시즌 건강한 편이에요. 이들은 건강만 하다면 어느 팀이든지 고전할 수 있게 만드는 팀이고, 설령 그것이 저스틴 허버트, 뭐 캘럼 무어의 오펜스이더라도 저는 타이탄스의 마이클 브레이블 감독이 분명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타이탄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LA 차저스의 디펜스가 더욱 좋지 못한 상황, 특히 런 디펜스가 엉망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데릭 헨리에게 볼을 한 30번, 40번을 준다면 간단하게 또 의외로 승리를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차저스가 어쨌든 타이탄스까지 와야 되죠. 결국 저는 타이탄스 플러스 3.0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욕 자이언츠 그리고 애리조나 카디널스와의 대결입니다. 자이언츠는 마이너스 5.5로 현재 탑독인 상황인데요. 카디널스도 했었던 이 터치다운을 자이언츠는 저번주에 기록을 하지 못했었죠. 물론 카디널스의 경우에도 뭐 오펜스 쪽에서 잘해서 터치다운을 기록한 게 아니라 뭐 디펜스 터치다운이기도 했고, 이 조나단 게넌의 감독의 디펜스가 의외로 저번주에 디펜스 캐리 경기를 보여주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존 커버리지 위주의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의외로 뭐 공격적이고 과감한 그런 플레이 콜링을 통해서 상대를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놀라게 만들었었죠. 자이언츠의 오펜시브 라인은 이미 저번주에 고전했고 대패를 당했는데, 과연 카디널스를 상대로도 올 시즌 이번 경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의심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카디널스의 이 D라인 탤런트, 디펜스 탤런트가 사실 댈러스와는 사실 비교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이언츠는 현재 굉장히 분노한 상태입니다. 본인들에 대해서. 프라임타임 경기에서의 대패를 서력하고 싶고, 또 충격적인 패배와 함께 이 상대적으로 추스리기 부족했던 시간적인 여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카디널스의 감독 조나단 게넌 감독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DC로서 데니얼 존스, 이 4천만 불의 사나이 DJ를 상대로 많이 상대를 해본 경험이 있죠. 분명 의외의 또 그런 경기 행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카디널스 플러스 5.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그리고 LA 램스 디비전 라이벌 대결인데요. 나이너스가 마이너스 7.5로 터치다운 하나 이상의 현재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규 시즌은 칼 셰넌이 진짜 션 맥베이를 항상 씹어먹죠. 물론 LA 램스도 저번주 저력을 가진 팀이라는 것을 증명했지만 현재 샌프란시스코 진짜 기세를 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규 시즌, 올 시즌도 카일 셰나한의 승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7.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욕 제츠와 댈러스 카우보이스 대결인데요. 에런 로저스를 잃었던 뉴욕 제츠, 그리고 디비전 라이벌에게 40점 차 셧아웃 승리를 거둔 카우보이스. 하지만 제츠는 로저스가 이 경기에 빠졌더라도 너무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팀이에요. 카우보이스도 물론 그 탤런트에 버금가는 팀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마이너스 9.5의 라인 너무나도 크지 않나 싶어요. 마이너스의 9.5 라인은 뉴욕 제츠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츠의 플러스 9.5 커버승, 그리고 이 경기 오버 언더 기준이 42점인데요. 수비전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들어요. 저는 42 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워싱턴 커맨더스 그리고 덴버 브론코스와의 대결인데요. 브론코스가 마이너스 3.5의 탑독인 상황입니다. 커맨더스는 뭐 저번주에 좀 아쉬운 경기를 통해서 어쨌든 승리를 거두었고, 덴버 브론코스에게서는 경기는 졌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다 라는 측면이 있기에 두 팀이 현재 브론코스가 더욱 탑독인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요. 션 페이튼 감독은 항상 잭 델리오 이 코치의 디펜스를 잘 알고 있었던 코치예요. 공략을 잘 해냈어요. 지난주 뭔가 아쉬웠던 덴버 브론코스의 오펜스는 기회가 너무 없었죠. 뭔가를 보여주기엔. 이들의 오펜스는 더 강한 커맨더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션 페이튼 감독이 2연패를 당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브론코스의 마이너스 3.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애미 돌핀스 그리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마이애미가 현재 마이너스 3.0으로 이 필드골 하나 차이로 탑독인 상황인데, 두 팀의 이 맞대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즌 초의 맞대결. 왜냐? 에런 로저스가 부상으로 빠진 뉴욕 제츠. 어쨌든 뉴욕 제츠가 이 쿼터백이 잭 윌슨으로 그대로 간다면 이 플레이오프권에서 간당간당하고 아슬아슬한 팀으로 전략을 해버릴 것이고, 그렇다면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돌핀스와 패츠에게 있어서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가치가 굉장히 오른 거예요. 뉴욕 제츠가 떨어져 나간 상황 속에서. 먼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우에는 화끈한 오펜스의 모습을 저번주에 보여줬고, 패츠의 경우에는 뭐 오펜스가 어쨌든 긍정적인 면을 많이 받고 디펜스는 리그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동안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디펜스는 느린 디펜스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죠. 워낙 베테랑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디펜스가 매년 뭔가 땜빵을 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었지만, 엄청난 코칭 능력 그리고 베테랑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어쨌든 디펜스가 매년 상위권을 유지할 수는 있었어요. 다만 상대하는 팀이 굉장한 스피드를 가지고 젊은 팀을 상대할 때 힘들어 했습니다. 느리고 늙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패치 디펜스는 굉장히 빠르고 젊은 팀으로 개편이 됐어요. 물론 마이애미 돌핀스는 그냥 빠르진 않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빠른 팀인데, 과연 빌 벨리책 감독이 어떤 게임 플랜을 들고 오냐. 이 마이크 맥다니엘은 타이릭 힐을 프레스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매 경기 보여주고 있어요. 이 슬롯 리시버로서 모션 시키고 스위치 릴리즈를 하면서 타이릭 힐은 초기의 컨택트 자체를 아예 다 피한 채 금방 본인의 라우트, 가속을, 스피드를 밟게 만들 수 있고, 빌 벨리책 감독이 결국 계속해서 이 타이릭 힐에게 더블 커버리지를 붙이는 것이 전략일지, 아니면 돌핀스의 리시버들이 이 멀리 가기도 전에 라인상에서 이 투하를 공략하는 것을 계산으로 할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데요. 어떤 전략이 펼쳐질지. 패치의 오펜스는 분명 작년보다 나아졌고, 현재 불안한 돌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저는 맥 존스가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현재 펼쳐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돌핀스의 현재 기세 그리고 이들의 초반 기세는 굉장합니다. 매년 빠른 스타트를 가진 팀이 이러한 팀을 상대할 때 초반에 막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돌핀스 마이너스 3.0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올리언 세인츠 대 캐롤라이나 팬터스, 또 한 번의 디비전 맞대결인데요.
세인츠가 마이너스 3.0 탑독인데요.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경우 이 브라이스 영이 저번주에 뭐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빠른 플레이, 빠른 디시전,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준비된 모습, 인상적이긴 했지만 또 너무나도 그런 강박관념이 턴오버로 이어지기까지도 했어요. 저번주에 이 라이언 테너이를 상대로 3개의 인터셉션을 가져왔던 뉴올리언 세인츠, 아마 브라이스 영을 상대로도 뭐 인터셉션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면 데리카의 첫 번째 오펜스는 뭐 많은 것을 보여주진 않았죠. 타이탄스의 디펜스가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하지만 스스로 경기를 끝내는데 성공했고,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디펜스는 타이탄스급의 디펜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 데리카가 이 베테랑으로서 루키 쿼터백인 브라이스 영에게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세인츠 마이너스 3.0 커버승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그리고 피츠버그 스틸러스. 진짜 어마어마한 디비전 이 라이벌의 맞대결인데요. 이 현재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어쨌든 마이너스 2.0으로 탑독인 상황이에요. 1주차 경기 이후 이 두 팀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가장 뭐 브라운스는 어쨌든 분위기가 좋죠. 그리고 스틸러스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두 팀 모두 대패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이 분위기가, 이 결과물이 다른 가장 큰 이유, 바로 오펜스 플레이 콜러의 역량 차이예요. 진짜 심각한 수준 차이가 나는데,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은 분명 팀을 위한 최선의 오펜스를 짜고 있어요.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이 뭐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이나 이러한 쪽에서는 충분히 뭐 비판을 받아왔기도 했지만, 어쨌든 오펜스 디자인 자체는 미친 감독입니다. 이들의 런게임, 플레이 액션, 그리고 스크린 게임, 드션 왓슨 전용의 MT 포메이션 오펜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수를 위한 오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피츠버그의 맷 캐나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올해도 변함이 없어요. 극단적인 모션 활용으로 유명했던 이 캐나다 코치는 작년까지는 뭐 딩크 앤 덩크, 극단적인 숏 패싱, 퀵 패싱 게임을 펼치다가 프리시즌에 딥볼 시도 1위를 기록하면서 뭔가 달라지나 라는 기대를 만들었지만, 딥볼을 진짜 1주차 저번주에 시도 때도 없이 콜을 했어요. 뭐 레드존인데 그냥 폴 벌트 컨셉을 그냥 콜합니다. 레드존 상황에서 그냥 뭐 어떠한 뭐 플레이 디자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합니다. 맷 캐나다 코치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그냥 없는 수준이에요. 그냥 내가 이 오펜스를 준비했기에 그냥 너네가 이걸 잘하면 되는 거잖아 라는 플레이 콜을 그냥 할 뿐이에요. 선수들이 과연 이 플레이에 어떠한 점에 장점이 있고, 디펜스는 우리가 이러한 플레이를 할 때 과연 약점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타입의 코치가 아닙니다. 결국 기대했던 스틸러스의 시즌 단 한 경기만의 이 오펜스의 퍼포먼스 때문에 그 기대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결국 저는 어쨌든 뭐 재작년에도 계속 주장을 했었지만 맷 캐나다 코치를 해고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기 자체는 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는 모두가 놀란 상태, 반면에 스틸러스의 디펜스는 캠 헤이워드가 부상을 당해서 뭐 아웃이 된 상황이고, 분명히 두 팀의 분위기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상반돼서 좋지는 않습니다. 브라운스가 훨씬 좋은 상황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스틸러스가 여기서 물러날 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이들의 스틸러스의 디펜스도 드션 왓슨을 상대로 무언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트렌치에서 벌어지는 피지컬 싸움,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피츠버그 홈, 분명히 만만치 않아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를 상대로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현재 홈에서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연승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스틸러스 플러스 2.0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의 베스트 5 픽은 레이더스 플러스 8.5, 그리고 시옥스 플러스 5.5, 타이탄스 플러스 3.0, 나이너스 마이너스 7.5, 그리고 제츠 플러스 9.5입니다. 사실 이번 주 경기들은 저번 주 경기들처럼 뭐 그렇게 쉬운 경기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애매한 그런 트랩성 경기들이 섞여져 있고, 웬만해서는 뭐 배팅을 하는 것을 권하진 않습니다. 좀 애매한 경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2주차 픽을 맞춰봤는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practiced like I played, so when I played, it would be practice. Because see, my top plays happened at practice when no one was looking. I mean, my top plays happened when it was no camera there. See, those are the plays you just caught on camera. Those weren't my top plays. So there's somebody out there right now, the light ain't on you, but keep making plays. Nobody's talking about you, but keep making plays. That's right. I know your sales numbers aren't where your friend is, but keep making plays. I know nobody's talking about you, and you're not on the leaderboard right now, but baby, keep making plays. Plays. Plays.